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효 의사, 토마토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월요일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체크인 이슈부터 출발해 보죠. 네, 톡브리핑에서 보셨던 CES 두 분의 시각으로 CES 미리 보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아마 다들 또 관심 분야마다 보고 계신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서요. 김 이사님은 어떤 쪽 주목해서 보세요? 네, 일단 가장 먼저 키노트를 발표하는 사람이 젠슨 황이고 이번에 젠슨 황 발표에서는 결국 블랙웰이 어떤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지와 더불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결국 로봇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로봇이 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 어쨌든 IT의 대장주를 뭐 누가 봐도 엔비디아가 이끌었다라고 봐야 되니까 그래서 뭐 플랫폼 측면에서는 뭐 구글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지만 이 젠슨 황의 그 한마디에 전체적인 종목군들의 등락이 좀 크게 좌우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로봇과 더불어서 그 HBM 관련된 종목군들에게 일정 부분의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을 한번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자율주행이나 매년 반복돼서 나왔던 그 기술들이 얼마만큼 또 발전돼서 나왔는가가 핵심 포인트일 텐데, 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 업체들이 꽤 많이 이제 CES에서 자신들의 기술을 선보일 기회가 있었는데 아마도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기회들이 점점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중국 외 국가들의 어느 정도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뭐 부각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죠. 따라서 이번에는 가장 주목해봐야 될 건 젠슨 황을 둘러싸고 있는 빅 이슈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외 다른 국가들 쪽에서 얼마만큼 기술력을 좀 뽐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기대할 만한 요소가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 업체들의 참여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트럼프 이 집권 때문으로 보시는 거세요? 트럼프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은 뭐 미국 회사들뿐만 아니라 유럽 회사를 포함한 뭐 전 세계적으로 공이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예전에는 중국 부스가 가장 크다, 뭐 삼성전자보다도 부스가 크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뭐 그런 양상들은 앞으로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로봇 쪽 집중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신제품 반응 어떻게 좀 나오는지 두 가지 제시해 주셨고, 김민주 전문가님은요? 네, 뭐 올해 CES 2025 뭐 주목해 본다고 하지만 벌써 3년 내내 이슈는 되어 왔었거든요. 단지 좀 이제 발전이 되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 내용들이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지엽적으로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밝히고 있다. 오늘 이제 그 CES 2025 주제 변화에 대해서 딜라이트에서 제공한 자료를 좀 캡처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뭐 좌측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뭐 연도별로 많았죠. 2021년부터 작년까지. 근데 올해는 딱 4가지가 추가됐습니다. 뭐 양자 컴퓨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좀 2가지를 좀 더 말씀드린다면 로봇하고의 접목, 그다음에 뭐 3번째로는 자율주행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AI 어떤 세부 접목 요소를 2025년에는 구체화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뭐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의 융합 이렇게 좀 표현해봤고, 그리고 이제 뭐 예상치를 좀 뒤엎고요. 양자 컴퓨팅의 부상이 있었다는 거. 차트 모습 좀 잡아주시면 지난 금요일이죠. 뭐 전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 아이온 Q가 또 뭐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1단위로도 결코 상승률이 적지 않고, 뭐 미국 쪽에 있는 종목들이 주식들이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차지하고, 제 예상대로 올해 연초에 역시나 지수 반등을 이끌 수 있는 요소는 반도체가 되고 있고, 그 안에서 반도체의 어떤 가지 결에 따라서 로봇, 뭐 양자 뭐 이런 것이 좀 화두가 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CES 2025도 양자 컴퓨팅의 부상, 그리고 이제 뭐 3번째로 지속 가능성과 어떤 에너지의 결합 요소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나와 있었고, 뭐 작년과 더불어서 이어지는 게 이제 확장 현실이죠. XR과 스마트홈 기술 접목. 마지막으로 이제 올해 또 최대어라고 보여지는 미래 모빌리티와 자율주행의 기술 접목이죠. 이 부분은 뭐 이미 테슬라가 증명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은 뭐 부분입니다만은 자율주행 차들이나 버스들이 이미 시범 운행 내지는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 국내에서는 아직 좀 멀은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와 패션 테크의 융합이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국내나 해외로 이제 접목이 되면서 주가 퍼포먼스가 크게 나왔던 두 가지를 골라봐라 한다면 역시나 이제 양자 컴퓨팅 그리고 자율주행 쪽 뭐 온디바이스 AI 자율주행 이 두 개는 도드라지게 좀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요. 단지 실적 기반은 아니라는 것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쭉 이야기해 주신 것 가운데서 단번에 이해가 안 되는 쪽이 패션 테크는 뭔가요? 네, AI로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앵커님 옷 입고 나오셨잖아요. 무슨 옷 입고 나오면 좋을까? 네, 이제 추천해주고. 선정해주고 추천해주고 아. 오늘 기분에 따라서 옷을 또 바꿔주고 그런 요즘 또 게. 옷도 색깔이 바로 바뀌는 그런 것도 네, 있어요? 소재 안에서 그런 것도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와, AI는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술이 좀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이 체크 포인트를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식 시장에 좀 접목을 시켜봐야 되겠죠. 로봇이라든지 양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주가 측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이 재료가 공개가 되면 그때 팔아야 되는 시점일까?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 CES를 모멘텀을 접근해봐도 좋을지 어떤 종목 봐야 될지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알려주시죠, 김 이사님. 네, 일단 뭐 국내 종목 중에서 CS의 큰 거시적 흐름과 연관 있는 종목은 없죠. 뭐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를 포함한 뭐 일부 종목을 제외하고 나서 과연 이런 큰 흐름에 부응할 수 있는 기업이 있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멘텀 출에 따라서 오히려 차익 매물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기대하고 있는 섹터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신제품 수요가 일부 존재한다라는 것이 발견이 되면 그러면 뭐 IT 부품도 지금 반도체 못지않게 완벽하게 소외되었거나 주가가 뭐 급락한 이후에 전혀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이 대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삼성전기가 최근 들어서는 그나마 조금 살아나면서 버티려고 하는 모습인데 뭐 LG 계열 종목보다는 삼성전기를 포함해서 1월 달에 나올 갤럭시 S25와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본다면 일부 삼성향 IT 부품 쪽의 수요 증가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반대로 애플 쪽은 중국 쪽에서 지금 가격을 낮추고 있다, 판매가 잘 안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애플의 특성상 자신들의 가격을 낮추면서 부품사들을 압박하지 않는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애플향 기업들보다는 삼성의 신제품들이 좀 나올 가능성들을 보고 이쪽 부품에 조금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일부 PCB 쪽에 삼성향에 좀 연계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부품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주셨네요. 그러면 김민주 전문가님은요? 네, 일단 뭐 저는 좀 결이 틀린데요. 일단 올해가 주식의 완벽한 저가 매수의 기회다. 뭐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공포심이 만연합니다만 이 공포심이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공포심이 만연하기 때문에 좀 안정감이 있는 대형주 위주로 지수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를 선점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 또 반대로 봤을 때 공포심이 만연하기 때문에 대형주들도 원달러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잘 못 가죠. 그러다 보니까 테마단들이 많이 형성돼요. 이 부분이 이제 실적이 없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고요. 뭐 양자, 암호나 로봇 종목들이 최근에 뭐 주가 퍼포먼스 또 제가 강조드렸던 IP, DSP들도 상당히 주가 퍼포먼스가 나왔습니다만은 뭐 실적 부분은 분명히 없습니다. 단지 뭐 이 또한 주식의 본질이고 굳이 이제 뭐 관련 종목들을 꼽아보라면 사실 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없다. 분명히 정리를 해드리고요. 일단 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조금 더 하나 말씀드린다면 뭐 LG전자 정도가 있겠죠. CES2022에 IT 가전, 스마트 홈 가전 제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지 뭐 저는 조금 세부적으로 좀 섹터를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CES2029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거 우리 뭐 공포심이 있다고 봤을 때 로봇 종목들이 한 번 더 오늘 갭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갭 지지를 받으면서 단기적으로 조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내일 이제 시작되는데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 또 CES2029의 주제도 지금 인공지능과 로보틱스의 결합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관련된 종목들 그렇다면 뭐 레인보우틱스, SPG 정도 단기 반등세가 나올 수 있는지를 좀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고점은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기술적인 리바운드 정도가 될 것 같고 중소형 종목들 종목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라고만 분명히 전제 조건을 좀 깔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만 참고 시 좀 더 높여본다면 폴라리스 오피스 정도
베노 TNR 정도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주행 쪽은 최근에 주가 흐름이 뭐 차트 모습 좀 보시겠습니다만 너무 좋았거든요, 사실상. 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인데 시장 그렇게 안 좋다고 하는데 이게 주식의 본질이란 말이죠. 이 종목이 지금 5,700원에서 14,000원까지 뛰었고요. 올라간 것이 불과 4개월. 참 이럴 때마다 주식이 하기 어렵습니다. 레인보틱스 모습인데요. 233,000원. 뭐 자율주행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역시나 이제 퓨런티어. 이 종목 뭐 15,000원에서 32,700원까지 갔으니까 이제 늘 이제 영원한 무한 반복 고민입니다. 이런 기술적인 트레이딩으로 단기에 늘 100%를 수익을 내고 싶은 욕구와 또 안정감을 가미해야 된 적정 균형추를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자율주행 쪽도 제가 봤을 때는 오늘 트리거가 좀 될 수 있다는 부분. 테슬라가 전에 미 증시에서 8%나 급등했기 때문에 연동관계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안정감을 가미하신다면 엔비디아도 상당히 좋았거든요, 저는. SK 하이닉스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셔서 계획을 수립하셔야 돼요. 저는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2년도 넘었거든요. 유동성 공급 전에는 항상 우리가 굳이 알려고 하지 않아도 주식의 하락이 나오고 단지 이 주식의 하락이 나온 이후에 앞으로 뭐 어떤 금리 통화 정책의 변화나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가 걱정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지금 진행형이지만 저는 여전히 기회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금이 없으신 분들도 강력하게 버텨야 된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게 이제 결을 찾아가실 거면 안정감 쪽으로는 역시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공략이 맞다. 그리고 세스 2025에 관해서 재료 소멸이냐 아니냐까지 뭐 한 코멘트 더 붙인다면 내일 정도는 중소형 스몰캡 종목들은 오늘 슈팅 정도가 나오면 재료 소멸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느냐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중소형 종목은 이 모멘텀을 보고 슈팅 나오면은 사익 실현하고 대형주들은 그대로 좀 모아나가면서 홀딩하는 조금 분리해서 봐야 되는 전략인 거죠? 네, 명확하게 뭐 우리 박성재 장관님 말씀해 주셨고요. 뭐 이제 매매 쪽에 기술적 트레이딩 가는 관점들은 내일 정도 되면 오늘부터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뭐 개장 출발하면 제가 봤을 때 반도체 파트, 뭐 AI 로봇 이런 종목들은 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 좀 염두에 두시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뭐 삼성전자 지금 HBM4 로직 다이 생산 이야기도 주말을 통해서 나왔는데 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은 지수 반등을 저같이 생각하시고 완벽한 기회라고 보신다면 좀 모아가는 전략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응체, 이 국내에 관련된 종목에 있어서는 두 분의 흐름이 약간 엇갈립니다. 김정일 의사는 이 IT 부품 쪽으로 보자. 그리고 김민주 전문가는 대형주들을 계속 홀딩, 좀 모아 나가시는 전략. 그리고 중소형주들 슈팅 나오면은 좀 챙기는 게 어떨까. 이렇게 해서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CS 미리 보기 체크인 이슈였습니다. 다음 리포트로 넘어가 보시죠. 네, 오늘 준비되어 있는 세 가지 리포트. 먼저 LS증권에서는 이번에도 로봇 관련돼서 확실히 시장의 관심이 커졌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리포트도 많이 나옵니다. 로봇으로 집중되는 관심, 기대와 우려 포인트 LS증권 리포트고요. 대신증권에서는 IT 전기전자 1월 비중 확대, 교체 수요로 실적 성장이라고 리포트 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상인증권은 LS 일렉트릭 이쪽 전력 설비라든지 인프라 쪽에서도 연초에도 꾸준히 시세 양호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LS 일렉트릭 높아질 시장 주목도라는 이 기업 리포트인데 그러면 하나씩 좀 간략하게 봐주실까요, 이사님? 네. LS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요. 대신증권의 IT 전기전자 쪽의 전망은 반도체나 MLCC나 이런 쪽의 회복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제품들이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뭐 주가는 워낙 좋지 않은 실적 이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많이 떨어진 상황이니까 1월 달에 이런 종목군들을 한번 좀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시된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뭐 MLCC 그다음에 연성 PCB, FPCB 같은 것들, 그다음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신제품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줄어들었던 수요가 그렇게 생각만큼 강하게 줄어들지는 않는다. 어느 정도의 이제 가동률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 그런 전망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리포트는 LS 일렉트릭인데 LS 일렉트릭이 아마 종목군들 그 3대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가 조정이 작년에 가장 컸죠.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이상 난 주가가 최근 들어서 조금씩 이제 반등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 대비해서 약점이 확연하게 있죠. 일단 수출 비중이 좀 낮고 그다음에 다른 사업부들이 포진해 있어서 변압기 쪽의 긍정적 시황과는 100% 다 반영할 수 없다는 약점은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쪽의 쇼티지에 계속 도달하고 있는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든 누가 나오든 상관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대장주인 HD현대 일렉트릭이 다시 초강세를 보이면서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가격 메리트나 추가적인 어떤 포인트를 좀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뭐 리포트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LS증권은 로봇 산업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좀 내놨는지 리포트 좀 봐주세요. 네, 지난 금요일도 이제 비슷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번 주는 한 주간을 좀 정리하는 그런 관점에서 작년이 아니죠. 지난 한 주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지면서 급등하는 그런 양상이었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전체적인 리포트의 기조인데 앞서서 이제 주간 과정에서 하나 좀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드리면 해외 베팅 사이트에서 지금 측정하고 있는 탄핵 확률과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난 이제 금요일 날 뭔가 체포 직전까지 갔다가 물러서는 걸 보면서 선물 시장 쪽에서도 변화가 있었는데 준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확연하게 갑자기 탄핵 확률이 또 꺾여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제 뭐 체포를 뭐 집행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요인들에 따라서 시장들의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하나 조금 우리가 짚고 넘어갈 포인트인 것 같고요. 지수 전체적인 측면에서. 로봇 관련된 말씀을 드리자면 기대와 우려라고 했는데 로봇 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젠슨왕 이슈를 포함해서 기대할 요인들이 충분히 있죠. 제조업 국면에서 이제 실업 측면이 조금 이제 발생하고 그 다음에 노후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진행되는 사회학적 흐름을 본다면 그러면 로봇 쪽은 앞으로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인데 지금 국내 종목군들이 금요일에도 보여드렸지만 글로벌 로봇 ETF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벌어졌었단 말이죠.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모멘텀이 나오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급등을 했고 이 급등 양상이 지금 뭐 글로벌 ETF의 거의 수준 정도로 급격한 주가 반등으로 참 메꾸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처럼 다른 종목군들도 이렇게 갈 수 있느냐라는 것은 지난 금요일에도 일부 종목군들이 좀 분리되면서 움직인 것들을 보면 뭐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살펴보면 더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한국이 지금 글로벌 제조 로봇의 흐름을 봤을 때 밀도는 가장 높다. 좁은 땅에 제조 공장은 많고 그 제조 공장 안에 로봇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지역별 밀도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로봇 밀도가 높은 나라가 없는데 그런데 MS 전체 제조용 로봇을 생각하는 MS를 보면 한국의 4%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상황이라는 거죠. 일본과 중국이 압도적인 뭐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과연 한국이 로봇 시장에서 관련된 테마가 떴을 때 부각받을 수 있는 시장에 대해서는 좀 냉정한 생각을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뭐 삼성전자의 조합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은 좀 더 확인 과정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뭐 누가 뭐래도 지금은 테슬라가 확연하게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일부 그 로봇 기술들은 뭐 우리나라보다 앞서 있는 게 상당 부분 사실인 만큼 로봇 관련주에 투자하는 것이 어떤 게 좀 더 정확한 방향인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글로벌 ETF로 가는 게 가장 좋은 방향이다. 국내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 관점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 리포트에서도 로봇 투자할 거면 ETF 해라 이것이 결론이었어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리포트의 결론은 로봇 관련주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취합을 해서 김 이사님의 이 솔루션은 아무래도 ETF, 글로벌 ETF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로봇 산업 관심 많으시죠? 이 리포트 읽어보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의 방식으로 또 소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체크인 리포트 알아봤고요. 다음 빅데이터 넘어가겠습니다. 체크인 빅데이터 오늘은요. SK 하이닉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제가 개장방송 첫날 SK하이닉스 준비했었거든요. 오늘 들고 온 이유는 뭐 연속성상 리포트와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점유율 부분입니다. 지금 뭐 시장에 여러 그 파트의 점유율들이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가장 높은 우리 국내 기업에서 점유율을 갖고 있는 거 뭐 단연 반도체다. 우려와 기대감이 상존하지만 뭐 산술적으로 수치적으로 점유율 부분만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글로벌 점유율에 장악력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견할 바가 안 되고 2차 전지도 물론이고 로봇은 뭐 더더욱 안 됩니다. 점유율 뭐 다 합쳐봤자 반도 안 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HBM의 강력한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은 어디인가?
SK 하이닉스죠. 반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엔비디아가 어제 뭐 연동선상으로 좀 본다면 커플링 관계로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주가가 15만 원대에서 뭐 16만 원에 살짝 깨지고 올라가면서 18만 5천 원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뭐 17만 원까지 좀 눌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퍼포먼스를 또 보여주는 형태거든요. 국내 시장이 뭐 비상계엄이다, 체포영장 집행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다. 이러면서 정말 지수와 반대로 가는 대형주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SK 하이닉스만큼은 예외였다. 분명하게 좀 반등을 이어가고 있고 그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밸류에이션 메리트, 실적 메리트, 영업이익률 메리트. 적용 리포트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의 상황에서도 SK 하이닉스는 결국은 저처럼 뭐 지수 반등 이꼴은 반도체가 살아나야 된다. 그리고 뭐 저는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가 동일선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일어나고 뭐 저가 매수가 됐던 가격 메리트가 되었건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의 매기가 들어온다면 저는 충분히 지수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보는 쪽이고 그러니까 좀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2차전지들을 지금 많이들 안 보시거든요. 그나마 저희 방송국 쪽에서 몇몇 전문가님들 계속 이제 응원을 하는 쪽인데 저는 지금은 좀 봐야 된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 점진적으로 좀 하락하고 했을 때 어디가 이끌 것이냐. 다른 부분들 말이 많죠. 실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이야기할 때 그래도 해당 사항이 없는 쪽 SK 하이닉스가 그나마 맞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단지 삼성전자와의 어떤 그 기술력 격차를 좁혀놓은 부분에 관해서는 올해 한 해 내내 필수 체크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놓치시게 되면 힘들어요. 계속적으로 체크 포인트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SK하이닉스가 지금 18만 1,900원이거든요. 진입이 가능한 위치 있느냐? 네, 가능한 위치다. 충분히. 단지 하단으로 흘러내렸을 경우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고 시가총액에 걸맞게 SK하이닉스에 걸맞게 계속 모아가야 되는 쪽이기 때문에 자금 여력은 남겨두셔야 된다까지 분명히 정리를 해드리고요. 17만 원 이하에서 단가만 만든다면 충분히 뭐 박스권 상단 돌파는 모르겠지만 올해 상단까지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목표가 20만 원으로 제시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는 여력은 뭐 기술적으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SK하이닉스 HBM4에 대한 진척도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뉴스가 먼저 누가 나오느냐가 중요하다고 작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주말 동안에 로직다이즈 HBM4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발열 문제는 뭐 제가 좀 가상 시나리오를 써놨었는데 이제 뭐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뉴스 플로우가 투심을 좀 자극하는 측면이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충분히 SK하이닉스는 20만 원 언저리까지는 바이앤홀드 전략을 펼쳐보자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이 명확합니다. 지금 전일 종가가 18만 1,900원인데요. 평균 매수 단가를 17만 원대로 맞춰주신다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한 번에 다 사시면 안 됩니다. 현금을 어느 정도 좀 놔두시고 그리고 나서 분할로 매수하는 방법 목표 주가는 20만 원으로 설정해 드렸습니다. CS 모멘텀 봤나요? 지금 동시효과 막 진입을 했는데 SK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수가 좀 기억하시면서 단번에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모아 나가는 전략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체크인 빅데이터 최근 들어서 하나 둘씩 이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 방송에서도 목표가 도달로 리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두 종목이 있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바로 직전 방송에서 에이징랜드가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금세 또 하루 만에 2차 목표가를 달성을 해서 이 종목 먼저 좀 보겠습니다. 12월 20일에 에이징랜드 추천 그때 33,000원 매수가 제시를 했었고요. 1차 37,000원 도달하고 바로 다음에 이 2차 목표가까지 뚫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이징랜드가 이제 슬슬 시동을 거나 싶었던 게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이거를 연속해서 하루 7% 하루 10% 이렇게 성큼성큼 지금 4만 원대 위에서의 움직임으로 직전 거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에이징랜드는 3차 목표가까지 갈까요? 요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서. 금요일날 앵커님하고 이야기를 나눴던 것 그러니까요. 같거든요. 네, 금요일날 네. 충분히 거래량 동반되면서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일단 뭐 변곡점을 돌파했고요. 분명히 실적 기반 종목은 아닙니다. 단지 이제 실적 기반에서는 템버거가 나오기 어렵습니다. 모멘텀 기반으로 가야지만 비이성적인 투심이 엮어서 주가가 이제 퍼포먼스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반등의 여력은 좀 남아 있습니다만은 뭐 에이징랜드도 마찬가지고 AD 테크놀로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올해 일단 화두가 좀 남아 있고요. 네. 온디바이스 AI에 관해서 특히나 이제
AD 테크놀로지는 삼성전자가 좀 살아나야 되는 부분이고, 에이징랜드는 뭐 TSMC가 워낙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화두가 되는 부분이고요. GUC나 R칩의 주가를 보게 되면 답변이 될 것 같고, 기술적인 접근을 했기 때문에요. 오늘 내일 정도 이제 뭐 금요일날 말씀드렸는데 오늘 정도가 되겠죠. 오늘 정도까지 뭐 44,000원 언저리 정도까지 반등이 나온다면 한 10%죠. 차익 실현을 좀 하고요. 쉬어가시는 전략이 맞을 것 같고,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 어떤 DSP 그룹이나 IP 그룹에 대해서 좋게 보신다면, 뭐 제가 봤을 때는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분명한 건 실적 기반은 아니다. 오늘 슈팅 나오면 44,000원 언저리 정도에서 3차 목표가 제시하고요. 엑시트 전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화면에 나온 AD 테크놀로지는 12월 17일에 조금 먼저 추천이 됐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휴일이 많았어가지고 보유 일자로는 딱 10거래를 보유를 했습니다. 매수가가 15,650원이고요. 목표 주가 18,300원 터치를 하면서 단기간에 이 10거래일 만에 수익률이 30%가 넘어갑니다. 바로 직전 거래일에 주가 슈팅 나오면서 16%나 하루 만에 성큼 오르면서 레벨업이 된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뭐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는 이제 뭐 아까 삼성전자 결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실적 접근을 한 베이스가 아니고, 그러니까 접근 포인트를 잡을 때 저는 명확합니다. 실적 기반으로 잡았느냐, 밸류에이션 기반으로 접근했느냐, 모멘텀 접근했느냐.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면 뭐 베스트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종목을 찾기가 쉽지가 어려워요. 않고요. 네.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해도 주가가 못 가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것 또한 주식의 본질이고, AD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밑으로 밀릴 것 같지는 않고, 단지 기술적 접근을 하신 분들의 익절가를 채워가면서 바이앤 홀드를 하시되, 오늘 뭐 22,000원 정도까지는 반등 여력이 좀 있지 않겠나, 오늘 내일. 그러면 한 번 숨고르기를 할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그래서 기술적인 숨고르기 타점을 좀 잡으셔가지고 차익 실현하시고, AD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한 해 내내는 주목해 볼 필요가 좀 있어요. 양산 매출들이 이제 가시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일 정도 22,000원까지 바이앤 홀드 전략 들이면서, 그리고 이제 목표가 도달 근저에 하면 차익 실현 하셔라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시간에 매일매일 나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잔파도를 타는 방법을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AD 테크놀로지는 22,000원 목표가 올려서 잡고요. 도달하면은 수익 한번 챙겼다가 또 다시 기회 오면 알려주실 거예요. 에이직랜드는 3차 목표가 도전합니다. 바로 직전 거래 4만 원 선 뚫어섰는데 44,000원으로 눈높이 조금 더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체크인스타일이었습니다.